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료 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의사의 영역도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가 변해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환자와 나누는 교감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1989년 울산에서 길메리 병원 초대 원장을 맡으셨고 고신의대 보건병원장에 이어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초대 원장을 하신 분, 울산 사람 전병찬 의학 박사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울산에서 좀 안 보인다 싶었는데 부산까지 가셔서요. 원자력 병원장 원장을 하러 가셨네요. 네. 예, 오래됐습니다. 안 보이신 지가. 한 원자력 병원 원장을 가게 된 건 한 10년이고 예. 또 고신대 병원장 한 10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세월은 벌써 한 20년 지났죠. 예, 예. 잘 되는 유명한 울산의 병원을 버리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하긴 뭐 원자력 병원 원장도 탐나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신 거군요. 탐이 나서 간 건 아니고 탐내는 자리, 남들이. 예, 남들은 탐내는 자리인데 예. 이제 제 꿈은 이제 고향에 네. 이제 세계적인 시계과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하고 예.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고 금융 사태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꿈을 좀 접고 있던 중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원자력 병원이 생기면서 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 고민하다가 예. 그래서 초대 병원장 갔죠. 초대 원자력 병원의 병원장 그 자리도 대단한 자리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 울산이십니다. 예. 울산에 세계적인 병원 만들려고 꿈이 틀어진 거예요. 네. 병원에 초석을 다져놓고 현재는 동남권 원자력 병원의 신경외과 주임과장을 맡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에 있는 그 잘 나가던 길메리 병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89년도에 개원을 했었는데 예. 제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심지어는 이제 병원을 뭐 사회에 기부하고 예. 그렇게 이제 조용히 좀 지내려고 하던 차에 예. 이제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네. 이걸 어떻게 운영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의 전 재산을 이제 의료법인을 만들면서 기부를 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예. 2011년에 요양병원을 방구동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게 됐죠. 네, 네. 당시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거는 병원을 개원들을 하는데 병원 이름도 좀 특이하고 길메리 신경외과로 특화된 병원 아니었습니까? 예. 예, 길메리라는 이름의 유래. 예전부터 좀 한번 이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된 탄생된 이름인가요? 길메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예. 길메리가 뭐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예. 길메리 병원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뜻 해설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조금 소개되긴 한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길메리냐, 예. 또는 뭐 가톨릭 신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얼핏.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제가 울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예. 부산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그때 이제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의 보수동에 있는 길메리 의원 원장님이었는데. 아, 거기에도. 예. 그분이 사실은 그 소아과 전공 일을 하는 중에 네.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10명 수술하면은 우리나라 기술이 떨어지니까 8명이 죽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간호하고 돌봐주던 분이 길메리 시몬스라는 수녀 소아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람 이름이군요. 예.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생명을 건지고 네. 개원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면서 예. 개원을 할 때 이제 이름을 길메리로 하자 이렇게 네. 됐었죠. 박사님. 저도 울산으로 오면서 병원 이름을 이제 고민하다가 네. 역시 그 이름을 따라야 되겠다 해서 길메리를 하게 됐죠. 예. 예. 사연도 있고 뜻도 좋으니까 네. 그대로 이제 승계를 하셨군요. 이제 길메리 시절에 저하고 라디오 방송 오래 했습니다. 예. 예. 80년대, 90년대.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80년대 반구동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병찬 원장과 부산 보수동의 길메리 소아과 그 원장님하고
예, 그런 인연. 그래서 이렇게 길메리라는 이름을 지었군요. 저는 이제 처음에 길메리는 모르고 어디 반구동 길머리에 있다고 해서 길머리 병원인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 길머리가 발음이 익숙하니까 부르기는 좋은데 네. 길머리라 하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때 개원했을 때가 방구동 로타리, 네. 로터리 예, 뭐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사람들이 로타리가 사실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길머리니까 그러게요. 이게 맞다 이렇게 그랬어요. 부르게 됐죠. 예.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네요. 하여간 그때 그 환자가 많아서 예. 정형외과 특화된 병원이었는데 신경외과. 신경외과. 예. 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는 이제 원장님과 방송도 하고 하니까 예. 부탁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굉장히 좀 치열했죠 그때. 그때만 예. 해도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 5시 되면 표를 알아주고 예. 접수를 받을. 예. 그래서 오전에 이제 150명 끊고 그런 정도. 또 오후에 또 보고 예. 그 정도로 울산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 예. 그때, 아까 심장병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심장병 환자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살리기도 힘들었고요. 예. 예. 심장병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굉장히 좀 부자 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예. 거의 심장병 어린이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 심장병 어린이가 많이 발생했죠. 있어도 예. 또 수술하는 병원도 모자랐고 예. 또 수술을 하려면 돈이 수천만 원 들기 그런가 봐요.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집값이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할 정도니까 힘들었죠. 예. 그때 뭐 뽀빠이가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한다고 해서 예, 그러고 거기에 선택받기를 엄청나게 학수고대하고 힘들었습니다. 막 살려냈다고 해서 예, 우리가 맞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맞습니다. 예. 의술도 지금에 비하면 많이 뭐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했죠. 철창기 예, 발전했고요. 예. 지금도 외국 환자들은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수술해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병찬 원장도 개원하자마자 울산에 좀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많이 도왔어요. 예, 저희가 방송에 맞습니다. 소개도 하고 했습니다. 아, 예, 어떤 환자들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뭐 병원을 따로 뭐 지은 게 아니고 네. 그 전세로 남은 집에 세 들어서 신경외과 의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그 당시에 한 달에 월세가 350만 원인데 예.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이 뭐 지원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병원 개원하자마자 네. 그때 한 3, 40명 수술했는데 예, 많이 하셨네요. 예. 정말로 감사한 거는 예. 수술비를 지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술했는데 모두 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성공적이었다. 예. 예, 아주 그게 기쁘죠 그거. 네, 네, 네. 그때 이제 도움받은 아이들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어디선가 돕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 원장께서는 어린 시절에 의사가 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꿈이었어요? 원래는 집안에 동생이 어릴 때 병을 앓아가지고 사실은 예. 아, 전국적으로 다녔는데 치료를 잘 못 받고 예. 기도 좀 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사가 되는 게 또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도 뭐 힘들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예. 돈이 많이 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문과반을 했죠. 원래는 글을 쓰고 싶었고 예.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세요. 예 누님이 이제 울산여고 숙대 국문과를 졸업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서울사대를 가려니까 예. 글 쓰면 안 된다. 작가가 되면 안 된다. 밥을 굶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가지고 예, 예. 마지막에 예. 한 달을 두고 서울사대 가는 거 포기하고 의과대학으로 바꿨어.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의대로 가서 예. 의사가 된 거예요. 예. 중학교는 울산에서 제일중학을 나오셨고, 예. 예, 고등학교와 대학은 부산에서 유명한 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셨을 것 아이고.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외과 의사는 힘들어서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의사의 꽃이 외과 의사이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예. 네. 신경외과도 아무나 못 들어갔죠. 외과 중에서도 신경외과가 좀 특별했죠. 경쟁도 치열하고. 네. 왜냐하면 일반 의사들은 뭐 뇌를 다치면은 전혀 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경쟁도 치열했지만은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신경외과를 하고 싶어 했고. 예.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그래서 예.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요. 힘든 과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 좋은 면이 있는데 이제 집에 원망을 듣죠. 그러니까 네. 뭐 집에 못 들어가고 예. 새벽에 들어갔다가 또 잠시 또 나오고 예. 또 전화도 받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데는 해외여행 가려고 약속 비행기표 다 예, 끝났다가 예. 그 갑자기 응급환자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되고 그런 일이 많죠. 많았죠. 예. 예. 요즘은 점점 이제 예. 젊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하니까 지원자 예. 자꾸 떨어지고 네. 굉장히 좀 걱정스럽. 그래서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요즘 의사생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제 야간에 불려나가지 않는 그런 편한 과를 또 속된 돈 되는 맞습니다. 과를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세태를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네. 참 걱정스럽죠. 우선에는 이렇게 이제 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얼마 가지 않으면은 외과가 없으면은 네. 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의사를 수입해서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 시기가 올까 싶어서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까지요? 예, 예. 예. 지금도 신경외과나 외과 의사가 의사에 꽂힌 건 맞죠? 의사의 꽃은 맞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죠. 알아주지 아닙니다. 그래도 알아줍니다. 알아줍니까? 예. 그 고생하시면서 막 10시간, 12시간씩 수술하고 나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대로 온 거는 참 좋은데 예. 요즘은 법이 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신해철법 무슨 법 이래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뻔히 보면은 위험하다는 거 알고 반드시 합병증이 오고 또 수술이 잘 돼도 반신마비가 오게 마련인데 네. 그걸 알면서도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예. 힘든 그런 과죠. 예. 예. 머리를 깎지 않고 한다고 해서 예. 그게 이제 기사화됐던 그걸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머리를 안 깎고 어떻게 수술하죠? 그게 이제 머리를 제가 피츠버그 대학병원에 가서 네. 연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과 독일에 그런 수술법이 개발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국내는 거의 없었죠. 네. 없었는데 눈썹 위에 이렇게 한 4cm 설계를 하고 감쪽같이. 접근을 하면은 예. 왜냐하면 수술하기 전에 이미 CT, MRI에서 네. 병변이 어디 있는 걸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위를 직접 들어가서 수술하니까 머리 안 깎고 뼈도 크게 열지 않고 또 수혈 안 하고 네. 입원 기간도 짧고 그래서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그 수술법을 국내 수술은 제가 실적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 그걸 그대로 이제 길메리에 와서 예. 수술을 하고 예. 그래 했었죠. 그리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법이다 해서 이제 기사화됐던 예. 그런 걸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머리 깎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걸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고수해야 하는 분도 있고 예. 또 전통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병도 있고 네. 종양인 경우에 예.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 이 방법으로 수술하고 병행을 하는군요. 예. 그 의사 선생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방법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고 아주 보수적이란 보수적이고 말이죠. 또 이제 반드시 또 그런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또 수술 2번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종양이 아주 크고 깊을 때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수술법이 이제 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왜 네. 척추에도 그 당시에 길메리가 90년대 초반에 내시경 수술을 처음 했는데요. 네. 미세 현미경 수술도 하고 예. 뭐 척추도 요즘은 뭐 누구나 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니까 예. 앞으로 점점 그렇게 바뀌게 되죠. 예. 예.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배워와서 울산에서 예. 그런 수술을 많이 성공적으로 하셨으니까. 몰랐던 화려한 이력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지금 피츠버그 대학 나왔는데, 피츠버그 대학병원 교환교수 하셨고, 고신의대 신경외과 주임교수 하셨고, 고신의대 보건병원장 같은 화려한 활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시절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오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공백기가 있으니까 네. 울산에 병원 두고 네. 또 대학병원에 있고 유학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꿈은 네. 울산에 있었고 예. 그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걸맞는
의료를 다루는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예. 네. 아니, 이제 그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많은 걸 배워왔으면 서울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예. 뭐, 좋게 얘기해서 고향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울산 시골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가 여기를. 맞습니다. 예. 근데 고향에서 그런 의술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울산에 이제 산업도시가 돼가지고 네. 다른 분야는 다 발달이 돼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의료가 조금 취약하다고 봐야 되고 네. 또 대부분의 병원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좀 힘들지 않는 예. 장비 투자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것만 하니까 예. 실제로 정작 중증 응급 그런 치료를 잘 기능을 못하는 병원들이 예.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고 네. 제가 마침 또 대학 교수로 있고 유학 갔다 와서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 네. 내 손으로 직접 그걸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큰 포부를 펼치려고 하셨는데 지금 뜻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쉽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아쉽죠. 아쉽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네. 뭐 개인 병원도 했고 교수도 하고 네. 주로 뭐 병원장도 하고 이래서 좋다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막 보람도 있고 예. 또 그런데 정작 길밀이 병원이 내가 외지로 돌다 보니까 네.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그런 차에 이제 뭐 요양병원을 하고 네. 또 이제 달동에 뭐 재활병원을 설치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힘들지만은 또 특수 장비를 도입해서 네. 시민들한테 좀 더 의료 서비스를 잘하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예. 달라가지고 예. 계속 했었으면은 완듯하게 큰 규모로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지 뭐 어떤 형식으로 울산에 돌아와서 네. 또 계속 좀 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직 노인이 아니니까요. 예. 그 꿈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아까 그 장비, 새로운 장비 말씀하셨는데, 예. 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예. 로봇, 로봇 장비. 예. 요양병원에 로봇이 장비가 필요합니까? 실제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추세가 네. 인공지능, 예. 뭐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의료 분야에도 지금 앞으로는 전부 로봇가 이미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실제 원자력 병원에도 뇌종양 수술이나 암 수술할 때 네. 사이비나이프에서 로봇 수술을 예. 그건 알겠는데. 알죠. 근데 요양병원에 로봇이 필요한가? 왜냐하면은 요양병원에 이제 뇌 수술 받거나 뇌 손상이나 또 척수마비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직접 물리치료사가 재활치 하기도 하지만은 네. 이 로봇 치료를 받으면은 예. 회복이 빨라요. 예. 특히 더 좋은 거는 반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던 환자가 예.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 소원이 한번 일어서 보는 게 꿈인데 그렇겠죠. 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 장비를 쓰면은 바로 쓰고 바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환자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예. 또 아직 우리가 국산이 조금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환자가 이제 로봇을 착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적응을 못하면은 장비가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은 그대로 가서 이제 사고가 들어 생기기도 하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쓰면은 예. 기계가 자동차 이 오토매틱처럼 저절로 쓰고 네. 또 쉬었다가 또 가고 하는 그런 우수한 장비. 그렇군요. 예. 그 실제 병원에는 수익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 안 돼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울산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주변의 대학병원에는 길메리와 같은 그런 장비가 없죠. 근데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부담을 많이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아주 저렴하게 그렇습니까? 정하고 있고 예. 특별히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서 성공 사례로 굳어졌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박사님께서 정치에 대한 꿈도 살짝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던가요? 잠시 있긴 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제가 또 울산 출신이 중구 출신이고 네. 또 그 지역에 중학교를 나오고 네. 그 당시 길메리 병원 하면 인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뭐 경실련 이런 활동도 좀 했는데, 아, 내가 좀 정치인이 돼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예. 하다가 뭐 꿈을 접고 예. 학교 교수로 그냥 갔습니다. 왜 접었어요? 그 뭐 아버님도 좀 집안에 좀 정치를 선거를 많이 치른 분이 돼가지고 예. 또 반대도 하고 예. 또 집사람도 아내도 조금 좀 반대하시고. 반대도 하고 이래서 막 예. 가게 됐죠. 잘한 거죠. 정치 안 한 게 잘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에 집안이 서서히 망하는 방법이 정치하는 거, 소송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한 길로 예, 가시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 공부해서 정치에서 뭐 하게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좋은 것만 쭉 얘기했는데 예. 힘든 시기도 있었죠. 힘들었죠. 어느 시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예. 내 병원 지어놓고 내가 몇 년 하다가 뭐 교수로 가 있으니까 이제 후배들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병원 하니까 네. 또 집사람 관리를 아내가 관리를 했지만 경영이 좀 예. 어려워지고 네. 거기서 탈바꿈 하려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손잡고 네. 이제 남구에 KBS 앞에 예. 세계적인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예. 그 자기들이 여건이 안 돼서 한번 꿈을 뭐 접은 거죠. 그리고 실제는 그래서 뭐 교회 뭐 병원을 뭐 기부를 해버리려고 예. 그것도 했는데 예. 그것도 여건이 뭐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예. 포기하고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요양병원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유학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원장님은 말끝마다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나라 최고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릴 때도 저도 이제 아주 아버님 사업을 잘 하시고 예. 그 뭐 큰 문제 없이 컸는데 중간에 이제 뭐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예.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죠. 예. 힘들고 뭐 옛날에는 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 그렇죠. 나이 되면은 전부 다 밥도 굶고 예. 학교 가서 수돗물 마시고 예. 또 그런 힘든 적이 다 있었는데 예. 그런 야망과 그런 꿈이 항상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예. 그런 원동력이 됐죠. 예. 예. 아버지 얘기 조금만 해보실까요? 아버님요? 예.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님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예. 또 남을 많이 돌봐요. 어려운 사업하셨어요? 사람들. 예. 사업하셨어요? 예, 성남동 부지에 그 버스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아, 운수사업 하셨군요. 예, 자동차 정비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뭐 돈이 많았겠는데 뭘 찬물을 먹고 시민극장도. 아이고. 근데 그때는 이제 운수 사업은 자동차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고가 나면은 예. 전부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금수저구만요. 그때는 금수저였는데 예.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는 그 뒤로는 전혀 뭐 아주 힘들었어요. 예. 예. 뭐 저는 모르지만 울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뭐 선친 얘기하면 다 알겠네요. 알죠. 예. 또 그래 어려울 때 이제 형님도 내가 형님도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예. 누님도 또 울산 졸업해서 서울로 대학 갔고 예. 그 공부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고 예.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아버님의 보면 항상 남을 돕고 예.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와 있고 예. 그랬었죠. 예. 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의 원장님 다 부모님이 다 밀어주셨구만요. 예. 이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초대 병원장을 하셨는데 초대 병원장으로서 박사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2년간 하셨죠. 예. 예. 초대 병원장이란 게 사실 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니까요. 예. 이게 이제 원자력 병원이 주로 이제 서울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있고 네.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니까 연착륙하기 어렵거든. 예. 이제 의료 인력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예. 행정 체계도 맞춰야 되고 걸맞는 장비도 도입해야 되고 주로 이제 조율을 하고 네. 사람을 구하고 하는 그런 데 일에 뭐 전력을 한 거죠. 예. 그 처음에 초대 병원장 한 거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해도 예. 나중에 빛은 안 나고. 빛은 안 나고 그렇죠. 예. 그래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많이 잡혔으니까. 예. 그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의료기관입니까? 의학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영어를 가르치는 수학을 과르치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경상도 사람 발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의사할 때 의학원인데 의학원. 과학기술 정통부, 과기정통부 아,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 네. 그 산하에 서울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또 있거든요. 예. 옛날에 원자력병원. 네. 그 산하에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예.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공기업이죠. 공공기업이고 네. 주로 이제 연구센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암센터 병원이 있는데 예. 연구센터는 방사선 의학을 주로 이제 예. 연구를 하는 거죠. 일반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예. 그다음에 암 연구 이런 걸 주로 하고 환자도 주로 이제 암 환자 위주로 이제 예. 하고 뭐 예. 시약을 개발하고 아하. 방사선 장비도 뭐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이 어디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 그렇게 이제 연구 중심의 병원이었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뭐 그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 있고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 설립 목적이 연구 기능도 있지만 이제 중립자 가속기를 예. 도입한다. 예. 꿈의 방사선 치료기.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굉장히 좀 희망을 많이 줬었죠. 네. 예. 그 부산 가다가 좌측편에 이제 그 병원 건물이 탁 나타나길래 맞습니다. 뭔가 무서운 거예요. 예. 저기들은 뭐 원자력 방사성 쐬가지고 저기 있는 환자들은 전부 머리가 다 빠지고 예. 사경을 헤매는 그런 환자들만 모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란 용어가 네. 굉장히 보면 좀 공포감을 많이 주죠. 그렇습니다. 그 의학적으로는 예. 우리가 원자력이고 또 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핵하고 예. 방사선하고 예. 방사선 발전소는 원자력 예. 핵폭탄할 때 핵인데 그 용어가 세 개가 똑같은 건 예. 같은 의미. 예. 예. 그게 겁나더라고요. 그런 병은 아니죠. 그런 병은 아니죠. 예. 예.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남권이라는 이제 이름이 앞에 붙어서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그 지역 분들만 갈 수 있어요? 그 병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예. 동남권이라는 게 이제 좀 정책적인 면도 있는데 네. 이제 저쪽에는 우리가 광주나 전라북도 쪽에는 예. 서남권 이렇게 부르고 예. 이쪽은 동남권이라 부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인근 원래 생기게 된 계기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끼니까 아하. 그러면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 5, 6km 반경 안에 들어가면은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고 네. 또 서울로만 자꾸 찾아가는 암 환자를 예. 우리가 시설을 잘 갖추면 여기서 또 예. 부산, 울산, 경남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그런 병원이 됐습니다. 울산에서도 많이 옵니다. 울산에서도 많이 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신경외과 뭐 진료다 수술도 하지만은 네. 울산 환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옛날 예. 길메리처럼 예. 그 뒷수발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예. 하루에도 뭐 저는 10통 이상씩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예. 그 전병찬 박사께서는 고신대 의료 원장도 40대 최연소 원장 그런 맞습니다.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40대 어떻게 원장이 돼요? 하다 보니까 됐는데 제가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수술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활동을 쭉 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 고신대 보건병원이 우리 한강이는 최초의 암센터 병원이거든요. 장기를 박사님이 설립하셨고. 아, 그 어른입니까? 맞습니다. 장기를 박사님. 맞아요. 예. 우리나라 최초로, 존경받는- 아까도 최초로 또 뭐, 이 간 이식 수술도 하고, 예. 또 암 수술도 하시고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이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자, 대개는 이제 그 병원의 원장을 하려면은 목사님이나 예. 기독교단 병원이니까 네.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교수들이 없잖아요. 예. 제가 또 이제 길메리 병원을 조금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를 또 선택을 해서 병원을 한번 살려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도가 난 상황 중에서도 이제 부도수표도 900장 중에 한 890장 회수하고 예. 그 당시에 암 진단 장비 PET라고 아시죠? 네. 들어보셨잖아요. PET. PET. 예. 몸 전신을 촬영을 하는 네네네. 초기암 진단에 쓰이는데 지금은 뭐 어느 병원에 다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 서울에 삼성의료원만 있고 네. 지방에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부도 상황에서도 그 장비를 우리가 미국에서 고신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네. 병원을 회생시키고 예. 경영 정상화되고 굉장히 보람스럽게 그런 그림을 이제 박사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 만들어냈어요. 실력 있는 의사가 실력은 있어도 경영 능력은 떨어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능력도 탁월하시네요. 탁월한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좀 힘들었던 그게 예. 굉장히 도움됐죠. 뭐 끼니도 굶고 예. 남의 도움받아 공부도 하고
아버지가 기차 통학 하셨는데. 기차 통학하느라 우리가 네. 그 시간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네. 막 밑받침이 돼서 네. 이제 큰 일을 해내고 하는 데는 예.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별로 싫어하고 예. 좀 안 좋아하는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DNA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DNA를 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병찬 박사님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런 말씀 언제 하신 겁니까? 기억하세요? 이게 그 당시 한번 내중풍센터 만들 때 아마 그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가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산업도시가 돼서 발전이 잘 되고 또 태화강도 맑아지고 네. 좋긴 한데 되게 보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예. 돈을 벌어서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때는 또 고향 땅에 또 투자도 하고 예. 또 발전도 시키고 하는데 항상 그런 어릴 때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고향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의료를 수준을 높여주고 예. 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꿈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예. 지금도 안 접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고향인 울산으로 언젠가는 돌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겠네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예,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우리 울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고향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얼마 전에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 울산시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됐었는데 지금 울산의 의료계 현실 어떻다고 보세요? 솔직히. 상당히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잘하고 있는데 네.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죠. 예. 특히 울산대학병원이 옛날에는 해성병원이었죠. 그렇습니다. 대학병원이 해성병원이었어요. 예. 그 대학병원이 되면서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또 터널도 뚫히고 울산대교가 있어서 예. 상당히 접근성이 접근성도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제 좀 서부권이나 네. 시내 중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는 그걸 모두 소화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시민들의 이해도 좀 부족하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또 전에 우리가 산재 뭐 재활 모병원 네, 산재 모병원. 둔다 뭐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또 공공혁신병원도 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갖춘 병원이 반드시 하나쯤 들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동료 의사로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분으로서 신랄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울산에 공공의료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산의 사립대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있지만 최근에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더라고요. 탈락했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그거는 이제 실력이 없어서 탈락한 건 아니고 그게 예. 이제 언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가요? 이 대학이나 뭐 이렇게 병원을 평가할 때 대학도 꼭 무슨 점수가 높아서 논문을 많이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또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뭐 재정, 예. 자금 이런 기숙사 이런 걸 보듯이 병원도 인력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 이제 울산대학병원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좀 잘 취업을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점수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등급이 떨어졌지 예. 병원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특히 도심부에 응급 상황을 대처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지역적인 접근성 얘기는 했지만 좋아지긴 했지만 예.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좀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우리 남구 쪽하고 네. 저쪽에 온산 쪽, 예. 또 은양 쪽 이쪽에는 울산대학병원까지 가거나 하려면 상당히 또 어렵고 그래서 예. 이제 양산 부산대학병원이나
해운대 백병원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 병원이 예. 공공병원이나 좀 혁신적 병원이 있으면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얼마 전에 말이죠. 예. 전편장 박사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울산 그린 닥터스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예. 중증 응급 환자용 헬기 도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민간단체에서 헬기를 도입한다니까 이제 정계나 관계에서 바짝 긴장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은 순수합니다. 네. 현대자동차 있고 중공업이 있고 예. 산업도시인데 정작 중증 응급 아니고 대부분의 응급 환자들은 소화를 해내지만 중증 환자, 분초를 다투는 환자를 해결하려면은 도로 사정은 좋지만 교통 체증 때문에 예. 병원에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 중에서도 부산권, 울산권이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시청에서도 그런 사정을 담당 공무원 잘 알고 있거든요. 예. 항상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도 윗선에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네, 네. 또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헬기를 도입해서 중증 응급 환자를 예. 빨리 서두르면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도입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린닥터스 응급 헬기 추진단을 만들어서 예. 이사장 밑에 추진단장을 또 두고 예. 지금도 이제 기업인들 설득하고 예. 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하고 겁니까? 있고, 예. 사업 설명회도 했고, 예. 미 육군 항공 그 파일럿 예. 교육하는 팀장이 와서 아. 직접 와서 또 제안 설명서도 하고 그래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 장비는 사실 200억, 300억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장비를 어떻게 사겠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옛날에 길멜빈 그대로 했으면은 예. 저는 둘도 생각 안 하고 뭐 바로 그냥 사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게 리스를 할 수 있거든요. 아. 바로 현금 안 주고. 예. 근데 조금 쓰는 중고 장비도 보수를 해서 거의 새 장비랑 마찬가지인데 네. 그 S760 기종이 영국 황실에서 쓰던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타던 기종이거든요. 어. 기종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걸 도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도입만 된다면 그만큼 예. 빠르게 이송과 치료가 가능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될 것 같습니까? 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린닥터스 임기가 있거든요. 네. 3년 임기인데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제안해서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예. 어떻게 하든지 뭐 적극적으로 해서 예. 반드시 기초라도 닦고 예. 또 그냥 편한. 예. 설사 사단법인 그린닥터스 도입을 못하더라도 네. 그린닥터에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니까 예. 저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기도 하고 왜 예. 필요한가 예. 언론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주니까 예. 관에서도 이걸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하고 예. 필요성 인정하는데 예. 그냥 좋은 말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쉬운데 예.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예. 그 이국중 교수가 큰 난리를 치고 대통령까지 나서는데도 이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맞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예. 계속 호소를 잘하고 있고 한데 예. 정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그게 응급센터까지 안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급 환자를 살리려면 응급센터가 24시간 365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수가가 낮은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수가가 잘 보완이 되면은 예. 저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병원에서는 응급센터를 강화시키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예. 잘 지원을 안 하죠. 예. 하여튼 잘 되기를 기도하겠고요. 우리 의료계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다가가면서 지금 요양병원 얘기 우리가 조금 했는데 수요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길메리병원도 신경외과 의원으로 출발해서 2011년에 요양병원을 개원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해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수요 공급 상황 어떻다고 보세요? 고령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은 벌써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고 예. 한국도 이제 한 7, 8년 되면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대 요구에 맞춰서 이제 병원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이제 요양병원을 하게 됐는데 예.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한 1,500개 네.
이제 요양원이 한 5천 개 정도 되죠. 예. 그 수요는 큰 문제가 없고 없어요? 특히 울산에도 그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구조가 예. 요양병원에와 요양원이 환자들이 가는 그 분포가 예. 적절하게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효과적이가 못하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중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치료를 받고 예. 경증 환자는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예. 그 기능이 막 혼재돼 있어가지고 네. 그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 시절에 그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막 늘어나다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죠. 예. 그 이제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을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국가 경제가 GNP의 경상 의료비가 예. 사실 13%가 넘어가면은 예.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 의료비가 GNP 대비 한 7, 8% 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예. 그게 근본적인 배경은 의료 경비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의료보험도 그랬고 네. 일본은 근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가능했는데 우리는 네. 단기간에 이제 그걸 이루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입원을 없애고 가능하면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 경비도 줄이고 예. 또 재택 집으로 가서 네.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조금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서 바람직하긴 한데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 정부의 지원, 뭐 수가 지원 문제 예. 이런 문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메리 요양병원이요. 2017년에 전국의 좋은 요양병원 10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전국의 좋은 요양병원 10곳 중에서 한 곳? 근데 아내가 이제 대신 이제 뭐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 철학이 좀 들어가 있죠. 길메리 철학은 원래 환자들한테 잘해야 된다. 네. 오는 환자를 잘해야 된다. 물론 의료 서비스도 잘하고 하는데 식사도 보면 요양병원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신선한 음식을 뭐 제공하고 네. 또 끝까지 또 돌보고 또 좋은 장비도 갖추고 예. 또 방구동에는 병원 안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네. 일광욕도 환자들이 매일 병실에 누워 있으면 햇빛을 못 쬐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햇빛 예. 쬐게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 되고 예. 계속 노력하고 네. 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반영이 돼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울산에 뭐 큰 자랑이고 예. 예, 병원으로서도 영광이고 네네. 뭐 우리가 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또 많이 했겠습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언젠가는 인정하고 싶지만 저도 가야 되고 예. 원장님도 가야 될 거리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고리양화 사이에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에 잘 맞는 그런 요양병원으로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병찬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 희망을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원자력의학원도 이제 한 8년째 근무를 했고, 네. 또 고신대학 보건병원에서 한 10년 근무했고, 지금은 현재 이제 요양병원, 재활병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이게 길메리 병원이 급성기 병원, 옛날에 뇌 수술도 하고, 그런 또 응급 수술이 항상 가동되도록 할 수 있는 병원을 세 개를 제가 돌아와서 예. 좀 하고 싶고 또 그 여건이 어려우면은 또 뭐 울산에 다른 무슨 공공병원이나 또 네. 다른 병원에도 예. 역할이 되면은 예. 울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좀 취약한 게 뇌수술 분야하고 암센터, 방사선 치료 분야 네. 시민들이 갈 곳이 좀 잘 없거든요. 예. 울산대학 환자들도 워낙 많고 좀 부족하고 예. 또
남은 여생을 울산 시민들의 의료를 네. 위해서 다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끝마다 고향 울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듣기가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예. 예, 손 모아 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국 속담에 훌륭한 의사는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대담하고도 강인한 결단력이 있는 동시에 부드럽고 친절하며 살이 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전변찬 박사와 말씀 나누면서 저 생각났어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간미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